반갑습니다. 한자로 배우는 원불교를 맡은 홍익학당 대표 윤홍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계계승승. 계승 그러죠, 보통 계승하다. 그래서 이을계 이을승입니다. 이어가다. 이어가다 계속 이 승에는 받들다는 뜻도 있어요. 받들다. 받들다. 예, 있다. 요거는 이제 이을계자로 주로 쓰죠. 있다. 그래서 여기 승에는 이제 후계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후계자, 후사를 잇다. 그 이제 자식을 낳는 거죠. 후사를 이어가다. 자, 여기서는 이 계는 실사자가 있죠. 실을 이어간다는 데서 온 글자입니다. 보시면 이제 실타래들이 있죠. 실타래들이 지금 걸려 있는데, 요게 지금 계속 이제 실타래들을 연결시켜가는 모습들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걸어놓은 실을 걸어놨는데, 요렇게 해서 실이 계속 실타래를 이어서 붙여가지고 이어간다는 모습을 강조한 거고요. 요게 그대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죠?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실타래들을 이어놓은 실타래가 있지만 요렇게 해가지고 이어놨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쪽으로 요 선을 둘렀는데 이쪽으로 두른 다음에 여기다 도끼를 그려놓으면 끊어버릴 단자였죠. 예, 끊어버릴 단자도 있었죠. 지금은 똑같아요. 요 해설어는 둘 다 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전서에서는 구분합니다. 단자는 이쪽에, 이을계자는 이쪽에. 지금 해설은 똑같죠. 둘 다 이쪽으로 지금 선을 둘렀죠. 그래서 다만 이쪽에 실사가 붙어 있으면 잇다, 이쪽에 도끼가 붙어 있으면 끊다.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이을계, 끊을 땅 반대되는 뜻이죠. 실을 잘 이어간다, 이어붙여가지고 계속 실타래들을 연결시키는 데서 온 글자고요. 이을계자는. 그럼 이게 한생 한생 뭔가 이렇게 내가 죽고 또 자식한테 이어지고 이런 느낌. 그래서 계승하다 이런 느낌도 있죠. 승자는요, 여기 사람입니다. 자, 사람이 있고 사람을 두 손으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모습이에요. 원래는 받들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받들다. 받들어 모신다는 뜻도 있고, 여기는 손을 더 그려놓은 거예요. 나중에. 원래는 이게 없었습니다. 지금 전서에서 추가된 거예요. 이 금문에는 이게 없어요. 각골문이나. 그냥 손으로 떠받든 모습만 있어요. 그래서 받들다. 근데 이제 후계자나 있다는 의미는 어떻게 왔느냐.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받드는 모습에서 이제 부모를 계승한다는 의미까지 온 거죠. 그냥 원래는 받들다. 그런데 그게 이제 자식이 부모를 받들 때는 계승하다. 후계로서 후사를 잇다. 이런 느낌도 같이 갖게 됐습니다. 괜히 이 손수가 나중에 붙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요게 손수가 이제 붙은 겁니다. 그 옆에 요것들은요 원래 손이었어요. 요걸 손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있고 손으로 받들어 모시다. 예, 여기 지금 이게 사람이 뭐 아들다처럼 됐는데요. 요게 요런 글자도 있습니다. 이것도 뜻이 통해요. 요게 이제 이을승, 받들승인데 요거는 구할승, 구제할승. 그러면서 또 있다, 받들다는 뜻도 같이 갖고 있어요. 승, 이것도 발음이 승이나 증. 여기도 승이나 증. 그래서 요거는 보면 예전에 정승 그러면 요걸 씁니다. 그럼 임금을 받든다고. 요것도 보시면 여기가 사람이고요. 요게 아들 자자가 아니라 원래 뭐죠?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또 받들고 있죠. 그래서 이 글자는 똑같아요. 요렇게 쓸 땐 똑같아요. 근데 구분해 가지고 요렇게 구분해서 씁니다. 글자를.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느낌을 더 준 거예요. 구덩이에서 사람을 건져내다. 그러니까 여기는 구원하다, 돕다는 뜻이, 구제해 주다는 뜻이 더 있게 됐고, 이쪽은 받들다, 계승하다는 뜻이 더 강조됐습니다. 내려오면서 이제 구분됐죠. 원래는 그냥 비슷했어요. 글자가. 그래서 똑같은 전서도 있어요. 둘 다. 손만 그려져 있으면 똑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손수를 더해서 구분한 겁니다. 이 글자랑. 여기는 바닥에다 이게 구덩이를 바닥선으로 표시해서 뭔가 이쪽에서 구제, 사람을 건졌다라는 느낌을 더 강조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이 승자는 원래는 사람이었다. 사람을 손을 써가지고 받든다, 계승한다는 뜻이었다. 이렇게만 아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계계승승. 형육, 안 좋은 말인데요. 형벌로 죽인다는 건데
이런 육실언론 막 이러잖아요. 육시입니다. 육시. 이게 죽일 육자고요. 예, 형벌이에요. 시체 시자 더하면요. 죽은 사람의 또 목을 치는 그런 형벌이. 시체 목을 또 치는 육시. 그래서 형육 보시면 이게 형벌 형자인데 요게 뭐냐? 원래는 그냥 이겁니다. 각골문에 보면 이래요. 감옥에 가둬놓고 칼로 처벌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둬놓고 처벌하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 요게 이렇게 너무 세련되게 그려지다 보니까 본 의미를 좀 잃어버렸죠. 예. 형벌 감옥에 가둬놓고 칼로 처벌하다. 그런데 이제 요게 감옥만이 아니라 어떤 지배 모양도 하고 있잖아요. 이걸 거푸집으로 봐서 거푸집으로 흙으로 만든 거푸집을 이렇게 만들어서요. 여기다가 이제 물건 본체에 샘물을 붓든지 하면 본체가 만들어지면 요거를 이제 딱 뜯잖아요. 그러니까 칼로 뜯어내는 거푸집, 흙으로 만든 이게 모형 형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모형이란 이렇게 이건 여기서는 이렇게죠. 모형이라는 뜻이 갖게 됐고요. 요거는 여기서 이제 꺼낸 거를 형이라고 합니다. 형체. 이거를 이제 딱 칼로 째가지고 딱 꺼내니까 빛나는 어떤 그 거푸집에서 빛나는 형체가 나왔다. 요거는 이제 햇빛 비치는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빛나고 윤이 나는 모습. 딱 꺼냈더니 딱 아름다운 본체가 나왔다. 그래서 이건 모형, 본보기, 거푸집 이런 뜻이고요. 여기는 거기서 나온 형체. 형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벌 형자죠. 육자는 어떻게 이게 죽일 육자가 됐을까요? 이거 아주 직관적인 글자입니다. 알고 보면. 요건 창이죠. 자, 창이에요. 창을 딱 들고 창으로 요게 사람입니다. 사람을 치면 어떻게 돼요? 피가 되셨죠? 뭐 완전히 이거는 루미놀 반응 장난 아니겠죠? 예, 어때요? 지금 여기만 사람입니다. 나머지 다 피예요, 지금. 피. 죽일 육자입니다. 살벌한 어떤 사람을 창으로 공격해서 쳐가지고 피가 엄청 나오는 모습을 그린 죽일 육자입니다. 직관적이죠, 이제. 장난 아닌 글자인데 지금 이 해서로 봐도 보이세요? 요것만 사람입니다. 창으로 사람을 쳤더니 그냥 유혈이 낭자한 모습. 자, 직관적이죠. 이제 보니까 악전고투 하시지 않나요? 날마다? 네, 우리 뭐 삶이죠. 그래서 악전고투. 악한 전쟁은 뭘까요? 그러니까 악한 전쟁이라는 건 아니죠, 사실은. 지금 너무 힘든 전쟁이에요. 너무 힘들다. 그걸 악으로 표현한 겁니다. 너무 힘들다. 뭐 선한 전쟁, 악한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너무 힘든 전투, 너무 고된 싸움. 그러니까 고나 악은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럼 왜 악이 힘드냐? 악의 의미가요. 요게 이제 각골문은 이렇게 돼요. 이게 악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아시아 할 때 아자죠. 버금아자인데 요게 이제 또 그 흉활악자가 됩니다. 흉활악자가 되는 게 버금아자, 흉활아자가 되는 게 요게 이제 감옥이 예전에 이제 감옥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흉한 사람들 모아놓은 감옥인 거예요. 방. 예전에 은나라 때는 집을 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 중에 감옥을 의미한 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감옥 갈 마음인 거예요. 딱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감옥 갈 마음이다. 그런데 제가 이걸 가지고 또 한번 풀어드린 게, 근데 이 전서 중에 이렇게 된 전서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사각형을 표현하거든요. 그럼 우리 지금 원불교는 둥근 마음이면 이 모난 마음이죠. 모난 마음. 모난 마음이 악입니다. 모난 마음, 모진 마음. 모가 나 있어서 남을 찔러요. 다가가면 찌릅니다. 이 부분이. 여긴요. 둥글둥글하죠. 원만한데 남을 배려하면서 남의 입장을 수용하고 조화를 이루는 마음이라면 여기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남을 공격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악한 마음. 이렇게도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갈 마음.
그리고 모진 마음.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뭔가 감옥에 갇혀 있는 마음일 수 있죠. 너무 힘들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마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고된 전투, 날마다 싸우고 있다. 자, 이게 무기죠. 돌멩이 두 개를 막대기에 이렇게 묶어요. 이게 홑단자입니다. 홑단자. 두 개를 하나로 묶어버렸으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 홑단자입니다. 예, 예, 영어 잘 안 쓰는데 제가 두 개가 하나가 됐다. 홑단자. 홑이 뭔지 모르실까 봐. 하나 단자입니다. 예, 하나 단자. 여긴 창이죠 또. 그러니까 지금 무기예요. 둘 다 무기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무기 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돌 돌리고 있고 한쪽은 창 들고 있고. 다윗과 골리앗 할 때 다윗이 이렇게 그 돌 던져가지고 맞추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요거는 이제 돌 두 개를 묶어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짐승들이 뛰어다니죠. 뛰어다니면 어때요? 돌 두 개를 묶어서 던지면 이렇게 발에 감기죠. 돌멩이들이. 이렇게 해서 짐승 잡는. 그런데 제가 이때 말씀드렸잖아요. 요것도 전서 중에 귀여운 전서가 있다고요. 도라에몽 같이. 막 이렇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래서 무기를 짐승화한 거죠.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 금수니까요. 짐승 숫자가 되니까. 짐승수로 쓰일 때는 되게 짐승처럼 그리는 거죠, 디자인을. 디자이너한테 의뢰했겠죠. 최대한 짐승처럼 보이게 해달라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도 한다. 그래서 글자를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악전 일단 정말 감옥에 갇힌 것처럼 내 뜻대로 안 되는 이런 흉악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전투, 흉악한 전투. 요 느낌. 고투는요. 고는 한 번씩 나왔는데 풀이요. 쓴바귀를 뜻해요. 쓴바귀라는 풀 고자입니다. 풀 맛이 쓴맛이 오래 가더라. 고자는 그냥 오래 간다 뜻을 준 거고요. 풀이 오래 간다. 풀 맛이. 그럼 이게 어느 시점에서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이야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구전으로 전수되잖아요. 이야기가 글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예전에 그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 조상님이 어쨌는데 하면 그러니까 어느 선 넘어서 과거부터 내려오던 이야기. 그게 오렐 고자입니다. 그 옛날 이야기 시작할 때 그러잖아요. 아주 옛날에 그 느낌이에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고 전해온다 하는 이야기. 예전에는 다 이렇게 구전으로 배우거든요. 정보를. 저 풀을 먹어도 되냐 안 먹어. 옛날에 어떤 분이 그걸 드시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먹고 죽어야 이제 알아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을요 착 풀어놓고 옛날 부족들은요 다양하게 해보고 몇 명 죽으면 저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밤에 모여서요 노래 가사로 만들어요. 뭘 먹으면 죽고 뭐 어쩌고 조심해라. 이거 노래가 전승됩니다. 인디언들도. 그럼 밤에 불 피워놓고 앉아서 노래 만들어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얻은 정보들을 노래화해가지고 정보를 계속 암송해야 돌아다닐 때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인류가 고생해서 정보를 하나씩 모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렐꽃자를 보면 저 예전부터 내려오던 정보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내려오던 이야기라는 게. 그러면 이게 오래도록이라는 뜻이라 오래도록 쓴맛이 오래 간다. 되게 괴롭다는 거예요. 괴롭다. 괴로운 고통이 오래 간다는 뜻이 있고요. 투는요. 지금 되게 복잡한 글자인데 원래 이것만 해도 싸울 투자입니다. 요거 빼도요. 요거는요. 원래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략된 모습이에요. 이 글자는. 원래 이걸 보면요. 보시면 요 글자는 이거에 해당돼요. 이 글자가 따로 있어요. 벨 착자입니다. 착자. 배다 쪼개다는 착자예요. 착자. 배다 쪼개다. 그렇죠? 보시면 이거죠. 요거랑 다르죠. 그래서 요거 빼고 좀 이따 얘기 드리고요. 요거 나머지 빼면 이게 뭐냐면요.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이거. 싸우자. 격투 생각해요, 격투. 지금 이게 선 그려놓은 거예요, 선. 이게 처음엔 이랬는데 손이 이제 우리 손 숫자가 좀 정형화되니까 이게 손 숫자 모양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지금 이렇게 정리된 겁니다. 그냥 이 자체가 싸울 투자예요, 둘이.
맨손으로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맨손으로. 여기 좀 보세요. 손이잖아요. 예, 두 사람이 손으로 싸우고 있다. 그런데 요게 왜 붙었을까요? 요게 괜히 붙어가지고 복잡해졌어요. 싸울 투자가. 요게 지금 보시면 요게 원형이죠. 전설을 보시면 도끼잖아요. 도끼 근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디천자가 원래 아니죠. 도끼 근자죠. 이건 도끼 근자거든요. 이렇게. 도끼로 여기는 어떤 그릇이고요. 그릇 위에 물건을 두 개로 쪼개놓은 겁니다. 도끼로. 그래서 벨 착자예요. 두 개로 쪼개져 있잖아요. 여기는 그릇 부분에 해당되고요. 그릇 위에 물건을 도끼나 칼로 쪼개서 딱 두 덩어리 해놓은 거예요. 그럼 보시면 지금 UFC나 이런 거 보시면 경기장에 둘이 딱 서 있는 게 뭐 같으세요? 그릇에 물건을 딱 쪼개서 두 개 놔둔 것 같죠? 경기장에서 둘이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을 그려요.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이거 아무도 안 풀어요. 이걸 어떤 의미가 있다고 안 봅니다, 이거를. 그런데 전 한번 풀어본 거예요. 지금 경기장에 둘이 딱 있는 모습이 그릇에 잘라놓은 물건 두 개가 딱 놓여 있는 것 같은 모습이다. 그렇죠? 근데 그 둘이 싸우고 있다. 되게 생생하잖아요. 경기장이 지금 느껴지잖아요. 그게 싸울 투자입니다. 원래 둘이 싸우다. 그래서 그게 지금 요게 그냥 제기를 뜻하는 그릇만 나타내게 된 거고 도끼가 갑자기 마디천자로 바뀌었어요. 여기 이걸 가지고 해석하기 힘들어요. 요거는 그런데 전설을 보면 분명히 쪼개다는 뜻의 착자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푸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지금은 변형됐다. 다만 요 위에가 두 손으로 싸우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요 글자를 기억해 두시면 요거는 잘 이해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여기 손이 이렇게 생략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자, 보감, 명심보감 할 때 보감인데요. 보배로운 귀감이 되는 어떤 일이나 이야기, 책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명심보감이요. 마음 밝히는 보감이거든요. 명심. 그러면 이 책이 너 마음이 지금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올바른지 그른지를 알려면 보배로운 거울이죠. 이 책을 봐라 이겁니다. 명심보감을 보면 너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바로 알 수 있고 지금 병이 있으면 뭔 병이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올바른 건강한 상태가 어딘지 바로 알 수 있다.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죠.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명심보감이요. 마음 밝히는 보배로운 거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감은 보배로운 거울. 그래서 거울이 될 만한 귀감이 될 만한 사건이나 그 책을 말해요. 보자는요. 집에 여러분 보물이 뭐 있죠? 옥. 자, 옥굿을 꿰놓은 게 있고요. 여기는 그릇입니다. 항아리. 여러분 부잣집 가면 저는 모릅니다만 항아리 정도 있지 않을까요? 왠지 뭐 이런 귀한 항아리들 막 있죠. 만지면 큰일 나는. 그래서 여기는 조개 패는 화폐, 돈, 옥, 항아리. 집에 가득한. 이게 집에 있는 보물들입니다. 감자는요. 여기 지금 저 세금자 없는 걸로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나중에 왜 이럴 때 전서랑 차이 나는 경우는요. 이건 해서에만 있고 전서가 없는 경우입니다. 즉 전서에 있던 글자에다가 세금자를 더 보태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해서로 거울 감자로. 요게 이제 벌써 볼 감자인데 보시면 보단 뜻이 자 이게 눈입니다. 눈을 이렇게 숙여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세로로 그리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그려놔야 되잖아요. 세로로 있는 거는 지금 이쪽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허리랑 다리, 여기는 팔, 그리고 여기는 그릇이요. 손잡이, 물. 그릇에 물을 다 떠놓고 세숫대에 물을 떠놓고 자기가 보고 있는 물에 비친 자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울 감자입니다. 거울 감자. 요게 이제 그릇을 의미하는 그릇 명자가 되죠. 이렇게. 요게 이렇게 바뀌었고 요 선 하나가 지금 요게 물이에요. 물. 그릇에 물 떠놓고 지금 이 눈이고 여긴 팔, 다리. 됐죠? 그런데 새로 만든 거울이다. 이래서 세금자를 더 붙인 것뿐입니다. 새로 만든 거울이다. 원래는 이제 지금 물에 비친 자기를 보고 있는 모습을 그려놓고
거울이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거울감자로 쓰는데 여기에다 세금자를 더해서 새로 만든 거울, 청동 거울 같은 거를 이제 의미하게 된 겁니다. 양계장 뭐 이건 많이 아시는 단어지. 양계장 이런 건 아시죠? 그래서 닭을 키운다 양계인데요. 지금 뭐 닭 없으면 큰일 나지 않나요? 그래서 전 한 번씩 전 세계에서 하루에 어느 정도의 닭이 죽어나갈까 뭐 이런 생각하면요. 왜냐면요 길을 걷다 보면 치킨집마다 닭이 쌓여 있어요. 그럼 어느 한 동네만 봐도 지금 이게 헤아릴 수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어떨까? 그래서 참 귀한 존재다 이렇게. 그런데 이 양계란 닭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죠. 자, 양은 잘 아시죠? 양에다가 밥이에요. 밥 뚜껑, 밥그릇 그려놓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양한테 밥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를 양자입니다. 양한테 밥 주는 게 기를 양자. 잘 기른다, 배양한다. 여기 뚜껑 연 그림도 있어요. 그래서 뚜껑 열면 이렇게 되죠. 우리 그 곧즉자 할 때 요 부분이 이거죠. 그 뚜껑 그리면 밥식자가 되고, 그렇죠? 요 글자 또 나옵니다. 요 밥만 해당되는 부분 나옵니다. 자, 닭을 한번 볼까요? 자, 세추자. 자, 세추자는 이렇게 그려요. 좀 요 부분이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이 이렇게까지 된 거고요. 여기 눈이고요. 몸에 이거 개수는 중요한데 아는데 보통 3개를 그린 거죠 옛날에. 그럼 여기에 보통 더 있는 게 다리 정도 더 있어요. 각골문이나 금문을 보면 이 부분은 생략됩니다. 전서에 올 때. 그러면 보세요. 세조자는 어땠어요? 이걸 그림만 다르게 그린 거예요. 세조자는 이걸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러면 세조자예요. 보세요. 요게 그대로 지금 이렇게 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세추자가 되겠죠? 요게 그대로 오면요. 머리 부분이요. 머리 부분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요 터럭 하나. 터럭도 이거 하나. 나머지 터럭 2가닥하고 앞에 앞발. 세조자죠. 같아요. 세조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새라는 걸 나타냈고 여기 옆에는 뭐게요? 사람입니다. 요 부분이. 팔다리 있어요. 자, 보세요. 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팔다리 있어요. 그런데 머리 위에 실이 있네요. 실이 있네요. 손이 있고요. 지금 미용실 아니에요? 나 오늘 상투했어. 이런 거예요. 상투 예술했어. 상투 튼 사람이에요. 상투 튼 새라는 거예요. 왜요? 닭 벼슬 때문에. 벼슬이 있는 새. 뭐 이게 상투를 틀고 있는 새. 직관적이죠. 상투 튼 사람을 그리는 겁니다. 이게 손이잖아요. 이게 손. 손이 되게 이게 저기 미용실 아주머니의 손. 이렇게 해서 되게 잘 해놓은 거죠. 되게 머리를 딱 이렇게 치솟게. 그래서 상투 튼 사람. 새가 상투 틀었다. 그래서 닭 벼슬을 강조한 겁니다. 닭개자. 이제 이해되시죠? 보세요. 여기는 손이었어요. 이 부분. 여기는 이제 실사죠. 실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요 큰 대자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사람이 손을 써가지고 머리 위로 실을 올렸다. 묶어서. 머리를 묶어서 올렸다. 실타래처럼. 그냥 실이 아니라 실타래를 만들었다는 거죠, 머리 위로. 우리 머리 묶으면 실타래 같잖아요. 옆에 여기는 왜 세추자인데 여기는 왜 세조자냐?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같은 글자라고요. 예. 이게 머리 부분, 터럭 하나, 터럭 둘, 터럭이래. 날개의 털이요. 그리고 이쪽에 앞발. 그래서 닭개자가 됐습니다. 자, 완벽하죠? 이제 뭐 의심 없으시죠? 실패하다. 그래서 실패하다는 말을 이제 많이 쓰시는데 오늘 한번 알아보죠. 실패. 요 실자가요. 일로도 읽어요. 잃어버릴 실. 실패하다가 보통 이제 잃어버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놓치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냐? 아주 쉬워요. 지금 이 글자랑 손숫자는 잘 연결이 안 되시죠? 손숫자는 뭐죠? 요거거든요. 손숫자.
부분이 한번 괜히 꺾여가지고 이렇게 구별됐는데 원래 손가락 5개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손 숫자죠. 손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럼 잃어버린 거죠. 자, 쉽죠? 손에서 빠져나갔어요. 근데 이제 위에가 괜히 한번 또 꺾여주는 거죠. 그래서 꺾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손 숫자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빠져나간 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잃어버릴 실자가 된 겁니다. 잃어버리다. 됐죠? 놓치다. 손에 잡고 있던 걸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손에 있던 물건이 빠져나간 거니까. 그걸 이제 실패하다의 실자고, 패는요, 요게 조개패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요, 솥이에요, 솥. 솥을 막대기로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솥은 예전부터 천자를 상징합니다. 그럼 솥을 깨트릴 정도라면요, 전쟁에서 진 거예요. 전쟁에서 져서 적군이 와가지고 그 나라의 임금의 권위를 상징하는 솥을 부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투에서 졌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히 솥을 깨는 행위가 아니에요. 졌다. 깨트리다, 뭐 깨트려지다, 부서뜨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이제 잃어버리다, 솥이 부서지다. 이 의미를 합친 겁니다. 실패. 환영합니다 할 때 이제 환영인데요. 요거 이제 기쁠 한자인데 이게 어떻게 기쁜지 한번 보시죠. 이게 일단 보실 때요. 하프 문자가 있으면요. 뭘 생각하시면 돼요? 하프 문자가 있으면. 하품하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입이 쩍 벌어진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하프 문자가 이렇게 돼요. 어떠세요? 입이 지금 이래요. 지금 이게 이겁니다. 크게 웃고 있는 모습이에요. 크게 웃는데 옆에다 황새가 한자를 그려놨어요. 황새죠, 지금 요게. 눈이 부리부리하다는 뜻이에요. 눈이 부리부리한 새. 새는 새인데 눈이 부리부리한 새. 그래서 황새나 제가 얘기했지만 가끔은 부엉이로 해석해야 될 때도 있는 것 같다. 볼간자 같으면 여기 눈이 부리부리한 새를 그려놓고요. 볼간자. 사물을 꿰뚫어 보고 있다. 그러니까 부엉이처럼 밤에도 잘 보는 부엉이처럼 사물을 꿰뚫어 본다. 이래도 되고요. 황새가 이제 눈에 아이라인이 되게 잘 돼 있어요. 황새가. 그러니까 생긴 것보다 더 크게 보여요. 눈이. 그걸 그려놓은 겁니다. 황새가 눈이 부리부리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뜨고 사물을 보고 있다는 모습도 의미한 거죠. 눈을 똑바로 뜨고 보고 있다. 크게 뜨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런데 이게 기쁘다는 뜻으로 간 거잖아요. 너무 기쁜데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웃고 있는 와 하는 거죠. 입 벌리고 있는 거죠. 단순히 뭐 기쁘다가 아니라 와 되게 놀란 상황을 좀 묘사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잔잔한 미소가 아니고 와 하는 서프라이즈한 어떤 선물을 받으셨나 보죠. 와 옛날에 떡을 먹다 떡에서 반지가 막 와, 그러니까 뭔가 이런 느낌이 되게 환희하는 느낌. 좀 느낌이 큰 것 같아요. 글자로만 봤을 때는. 아무튼 눈이 동그래져야 돼요. 상대방이 기뻤는지 보시려면 눈이 동그래지고 입이 벌어져야 됩니다. 두 조건이 있다. 한자에는. 그렇죠? 한자로 추적해 보면. 자, 이 영자는요. 여기 길인데 여긴 길이죠. 사거리죠. 사거리에서 길을 걷는 모습이고요. 요거는 여기는 자, 이쪽은 사람이 서 있고 이쪽은 사람이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은요. 그냥 보통 마중 나간 정도가 아니죠. 어디 그 왕이나 마중 나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마중 나간 겁니다. 가서 무릎 꿇고 맞이하는 거예요. 오셨냐고. 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환영. 그래서 요게 지금 이것만 하면 뭐죠? 저기 요 부분만 하면 요거는 지금 사람이에요. 사람이고 이쪽은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고. 이러면 우러를 앙자입니다. 나 앙자. 나를 사람들이 다 자기를 높이니까 나 앙자도 됐고요. 우러로보다는 앙자예요. 여기다 사람 인자 더하면 신앙 할 때 앙자잖아요. 신앙, 믿으랑 이렇게
믿고 따른다는 뜻이 있고 여기서는 요게 이제 활용돼서 길에서 이러고 있는 건 뭐냐? 환영, 마중 나갈 영자입니다. 마중 나갈. 그래서 환영, 기쁘게 마중 나가는 모습. 이거 알고 나니까 이제 마중 못 나가시겠어요? 내가 왜 무릎까지 꿇고 가서 그럴 존재는 아니다. 이러시. 그냥 옛날 한자가 그랬다고요. 거기서 왔다고요. 그러니까 좀 높은 사람 왔을 때 마중 나가는 데서 시작된 글자다 이겁니다. 지금은 이제 응용해서 쓰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냥 높여준다. 상대방을 배려해준다는 느낌으로 쓰시면 되는 거죠. 파괴. 파괴가 어떤 뜻인지 한번 보시죠. 요거 이제 돌멩이죠. 돌도끼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지금 보시면 그때 요게 좀 뒤로 가서 그렇지. 요게 원래 짐승이라고 그랬지. 짐승. 예전에 한번 나왔죠. 이런 글자. 짐승입니다. 짐승 가죽을 벗기고 있는 모습. 짐승 가죽을 벗겨가지고 다듬는 모습. 그래서 가죽 피자예요, 이게.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좀 분리돼서 몸통, 얼굴, 손 뭐 이렇게 그려져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합쳐지다가 이렇게 돼 버린 거죠. 가죽 피자. 여기다 삼수하면 뭐였죠? 파도. 물의 가죽, 파도 파자. 그렇죠? 예. 이거는 돌을 가죽 벗기듯이 돌을 쪼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괴, 깨트릴 파자. 돌도요, 이렇게 얇은 돌들 보면 가죽 벗기듯이 막 벗겨지는 슬라이스, 영어 잘 안 쓰는데 아무튼 슬라이스처럼 쪼개지는 게 있죠. 탁탁탁 쪼개면 착착착. 그게 꼭 가죽 벗기듯이 이제 느껴졌나 봐요, 예전에. 그래서 돌을 그냥 깨트리는 거를 돌에 가죽을 벗긴다. 이런 느낌으로 썼어요. 파괴할 파자, 깨트릴 파자. 네, 괴는, 자, 이게 옷 의자라는 거 먼저 보셔야 됩니다. 모자를 쓰고 있고요. 옷깃. 그런데 눈이요. 눈이 있는데 여기서 보세요. 어때요? 물이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울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상복을 입고 울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헤어진 슬픔 가득한 지금 상태죠. 그래서 이게 여기다 흑토자를 하면요. 이때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히 슬프다. 흑과 슬픔만으로 하면 좀 설명이 안 되니까 이때 어떤 느낌으로 이걸 보셔야 되냐면 이때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 뭔가 내 내면이 무너지는 느낌. 요걸 읽어내셔야 되는 것 같아요. 무너진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흙이 무너진다는 뜻이거든요. 무너질 괴자입니다. 그러니까 울고 있는 사람을 그려놓고는 흙을 그려놓고 흙이 무너진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붕괴된다는 느낌을 어떤 거의 상복 입은 마음, 뭐 생이별이든 사별이건 뭔가 큰 이별과 슬픔의 직면에서 무너지는 마음의 느낌을 표현한 것 같아요. 거기다 흑토를 더함으로써 흙이 무너지는 상황을 그렸습니다. 되게 묘하죠, 이게. 예.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여기 자체에다가 마음 심자 하면 이제 이런 건 좀 슬프다는 뜻이죠. 예. 품다, 슬프다. 예. 슬픔을 품고 있는 모습이죠. 예. 근데 흑토를 더하면 무너지다가 되니까 억장이 무너지다 이 표현이 딱 좋아요. 뭔가 이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을 한자에서 흙이 무너지는 데다가 활용했다. 재밌는 글자입니다. 권면하다. 또 나왔네요. 예, 권면하다. 자, 눈이 부리부리한 새. 여기서 또 눈이 부리부리한 황새. 예. 근데 여기는 뭐죠? 쟁기거든요. 쟁기질하는 모습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또 쟁기가 나와요. 지금 이 두 글자는 권면하다에는 다 힘력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쟁기질을 밭에서 하는 걸 힘쓴다라고 예전에 대표적인 힘쓰는 사례로 본 거예요. 힘력자로 이거를 지금 우리가 쓰고 있죠. 이게 지금 쟁기질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밭 깔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밭 가는 데에 황새는 뭔 역할을 하고 있죠? 눈을 부리부리하게 뜨고 뭘 보고 있을까요? 일 하나 안 하나죠. 거기 좀 더 해봐. 그래서 가르칠 권자, 인도할, 권면할 권자입니다. 일하라고. 좀 더 빨리 하라고. 눈 부리부리하게 뜨고 권면하고 있고 여기는요. 여긴 또 뭘까요? 여기요. 뾰족하다는 뜻이고요. 그 위가 모자예요. 뾰족한 모자를 쓴 사람이. 이게 좀 감투 쓴 사람이에요.
감투 쓴 사람이 또 뭐예요? 쟁기질 하는데 힘내라고 또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격려할 면자, 격려할 권자입니다. 둘 다 보시면 비슷한 상황이에요. 모자 쓴 사람이, 그렇죠? 모자 쓴 사람이 이쪽은 눈 똑바로 부리부리하게 뜨고 있는 사람이 감시하고 있는 모습. 요게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있죠. 무리중자. 어때요? 누리중자. 위에가 눈목자죠. 눈목자 밑에 사람 인자 3명. 세 사람 일하는데 눈을 이렇게 뜨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사람이 투입될 때 있으면 가르쳐 주겠죠. 그러니까 가르치다는 뜻도 있어요. 이 권자에. 가르쳐 주다, 어느 쪽으로 가라고 인도하다. 하지만 핵심 뜻은 일하라고 격려하다. 거의 이 그림은요. 전 이 그림 보면 피라미드 만드는 이집트 그렇죠. 예, 피라미드 만드는 모습이 떠올라요. 사람들을 막 채찍질해가면서 일시키는 모습. 아무튼 요 쟁기질하는 요 모습이 힘력자다. 그래서 감투 쓴 사람이 모자 쓴 사람은요 나랑 구별되는 존재예요. 특별히 따로 모자를 쓰고 있다는 거는 감투 썼다는 겁니다. 관리자라는 거예요. 관리자가 격려하고 있는 모습. 관리자가 감시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욕속심이라고요. 이게 빠를 속자거든요. 공부하다가 빨리 이게 빨리 속자인데 공부하는데 빨리 도달하고 싶은 욕심 있죠. 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이 욕속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부할 때 제일 사람을 이거 탐진치잖아요. 이거는 탐진치에 빠져서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게 욕속심인데 이제 여기에 대한 경계가 이제 경전에 많이 나오는데요. 한번 한자로 욕속심 한번 찾아보죠. 여기 욕망 욕자는 지금 보시면 또 입 벌리고 있죠. 입 벌리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거는 계곡곡자란 말이에요. 계곡. 물이 흘러내리다가 고인 자리. 산에서 물이 흘러서 고이고 있으니까 계곡입니다. 지금. 그럼 이 계곡에 왜 입 벌리고 있냐?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계곡에 되게 감탄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죠. 그런 게 아니고 산이 깊으면 골이 깊다고 하잖아요. 이 계곡이다. 산이 꺼진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하품흠자도 입에 구덩이가 패였습니다. 그래서 흙토에다가 이렇게 하면요. 구덩이 감자예요. 도랑이나 구덩이, 땅이 파였다고. 땅이 파였다는 의미를 쓰는 거는요. 입 벌리고 있다는 거죠. 땅이 입 벌리고 있다는 거 파였다는 거예요. 골짜기랑 이 하품흠자가 합쳐지면요. 마음에 큰 골이 생긴 겁니다. 마음이 파였다. 그래서 채워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마음이 원래 평평했는데 골이 확 생긴 겁니다. 엄청난 계곡이 내 마음 안에 생긴 거예요, 골이. 그래서 여기다 뭘 채워넣어야 돼, 빨리. 그 대상을 내가 얻어야만 내가 안정을 찾는 거죠. 마음에 구덩이가 파였다. 마음에 큰 골짜기가 생긴 마음, 그게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 욕망이니까 하고 싶다, 갖고 싶다 하는 탐욕의 마음이고요. 속은요. 속은 또 어떻게 돼요? 옆에 보시면 하나하나 분해해 보면 돼요. 또 사거리입니다. 사거리를 걷고 있는 모습인데 요게요. 이것만 하면 뭐죠? 이게 묶을속자입니다. 묶을속자. 묶을속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뭔가를 짐을 위아래 묶지 않았어요? 보따리를 챙긴 거죠. 위아래 딱 주머니를 묶어서 보따리로 짐을 챙긴 거죠. 자, 이게 왜 빠를 속자가 됐을까요? 물건을 그냥 방만하게 들고 가면 빨리 갈 수가 없죠. 그걸 딱 묶어가지고 한 보따리를 딱 챙겨야 들고 빨리 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빠르다는 뜻이 된 겁니다. 묶어야 빨라진다. 묶음 배송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묶으면 빨라진다. 더 빨라진다. 묶어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묶어서 간다는 뜻으로 지금 빠를 속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빠르다는 의미만 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빨리 하고 싶은 욕심. 욕심이 빨리빨리 도달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그 욕심의 마음을 말한다. 마음을 심자는 잘 아실 거고요. 예. 그래서 욕속심. 빨리 이루고자 하는, 도달하고자 하는 마음. 빨리 원하는 걸 성취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욕망이 난다고 바로 채울 수는 없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공을 쌓아서 적공을 해야 그게 내게 되는데
빨리 지금 못 얻으면 죽겠는 마음이죠. 빨리 배송, 뭐, 자꾸 배송으로 가네요. 로켓 배송, 묶음 배송. 아무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욕석심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뜸을 들일 줄을 모르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고요. 좌우까지 한번 보죠. 둘 다 보시면 지금 왼손 오른손이에요. 이렇게 보면 맞죠? 예. 왼손을 그리는 겁니다. 이쪽은 오른손. 그 오른손은 주로 뭘 해요? 밥을 먹는다는 겁니다. 밥 먹을 때 오른손. 왼손은요. 요거는 곱자거든요. 사각형 재는 자를 들고. 그러니까 왼손은 도구를 이용하는 손. 오른손은 밥 먹는 데 쓰는 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별거 아니죠. 근데 이걸 모르고 사셨죠. 좌우에 이런 의미가 있을 줄이요. 그래서 이 우자가 이걸 보시면, 근데 어떻게 손이 다른데 왜 저긴 다 똑같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우. 좌는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인데. 그렇죠? 예. 이게 펴지면서 이렇게 된 거죠. 여기랑 요 선이 펴져 버린 거죠. 요게 내려온 거죠. 이렇게. 여기는 그렇죠. 또 이렇게 이게 위로 좀 올라온 거고요. 이렇게 펴지면서 요 라인. 결과적으로는 다 어떻게 됐어요? 똑같아지죠. 이걸로만 구별되죠. 그런데 사실은 손이 다른 손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런 손이고 여기서는 이런 손이었다. 재밌죠? 좌우. 예. 이런 구분 있잖아요. 이걸 먹는 데 쓰면 이거는 있잖아요. 휴지를 쓰는 데 있잖아요. 인도도 이렇게 맨손으로 먹는 나라들 엄격 손의 구분이 다 있습니다. 용도가. 이걸로 먹으면 막 뭔가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손에 서로 구별을 두고 있다. 이런 느낌이 한자에도 있다. 재밌죠? 미연, 기연. 예. 연은 이제 그러한 상태다. 그러한 상태다는 뜻이니까요. 안일 미자가 중요하죠. 안일 미자는 뭐냐? 이게 나무인데, 이게 나무인데 보시면 잎이 무성한 거예요. 되게 무성해요. 근데 왜 이게 아직 뭔가 안일 미가 되는가? 왜 아직 아니다? 이게 늦여름이에요. 아니 가을 오면 이제 낙엽이 져야 돼. 낙엽 안 지고 자꾸 무성한 거예요. 더 무성한 것 같은. 아직 가을이 아니다는 뜻이나 아직 아니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늦여름이 미에 해당됩니다. 아직까지 여름이다. 아직 추위가 서늘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보시면 자축이며 진사 오 다음에 뭐죠? 미. 예. 그러면 신. 예. 그래서 가을 넘어가는 요 늦여름 자리에다가 미를 배당합니다. 자축이며 12 간지할 때, 12 지지할 때 아직 미자는 아직 여름 기운 안 죽었다. 이거. 아직 잎이 무성하다. 그래서 일부러 무성한 나무를 그려놓은 거예요. 나무가 무성한 나무. 그래서 아직 아니다. 미연 아직 아니다. 기연 이미 그러다. 그래서 이미 그렇다는 건 뭔 뜻일까요? 여기 보시면 이거 뭐죠? 밥그릇입니다. 요게 밥그릇이에요. 요게 밥그릇 밑에 다리고 요게 위에가 요게 밥그릇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하품음자 반대죠. 자, 요게 하품음자면요. 지금 이 글자는요. 둘이 반대예요, 이게. 이쪽을 돌아보고 있죠. 방향이 달라요. 예, 지금 몸까지 지금 여기 몸까지 틀어져 있네요. 원래 이제 각골문 보면요. 몸은 이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각골문은. 근데 고개는 돌아가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여기는 아예 몸까지 지금 돌렸죠. 밥이 있고 목이 돌아갔어요. 몸도 돌아갔어요. 뭐예요? 밥을 다 먹었다는 겁니다. 밥 먹고 트름 쫙 이렇게. 잘 먹었다. 요거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어떤 분들은 잘 먹었는지 아닌지 이게 트름이 탁 나오는.
밥 먹고 트름하는 느낌입니다. 글자가. 이미 기자. 이미 다 먹었어요. 밥 다 먹었습니다 하는 걸 표시하는 거죠. 나 다 먹었다. 이제 고개가 돌아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곧즉자는요. 곧즉자는 밥그릇에 여기가 사람이 딱 밥그릇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그릇의 직면에 있어요. 그게 곧즉자입니다. 지금 밥을 먹어야 돼요. 지금 안 먹으면 또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식어버리거나 바로 먹어야 되는 곧즉자, 직면에 있다 뜻이고요. 이미 기자는 이미 먹었다. 아니면 이런 뜻도 할 수 있어요. 딱 뭐죠? 이제 밥이 됐어요. 이미 기자, 이미 밥이 다 됐다고 이제 주변에 밥 먹으라고 외치는, 빨리 와서 먹어. 이거는 제가 이 한국의 어머니들을 보고 떠올린 해석입니다. 은나라 때도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더럽게 안 오잖아요. 그래서 밥 식어가는데 이미 밥 다 됐다니까. 그래서 이미기, 다할기. 그리고 어딘가를 자꾸 보고 있어요. 향해 있어요.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건 뭐 진짜로 어땠는지 모르죠. 아무튼 밥을 다 먹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밥이 다 됐으니 먹어라라는. 그러니까 뛰어와서 앉으면 곧즉자가 되죠. 또 잘 이어져요. 아무튼 이래도 저래도 잘 이어집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연자는요 고기 육자고 개죠, 개. 예. 예. 제가 이제 이렇게도 풀어드렸죠. 예. 개 고기를 불에 익히고 있는데 이제 보통 막 불에다가 돌리잖아요. 겉은 까맣게 타도 속은 알 수가 없고, 아마 속도 다 익었을 것이다, 그러할 것이다, 확실하다, 요 상태. 지금쯤이면 명백히 그러할 것이다 라는 글자입니다. 그럴련, 그러할련. 예, 그래서 이미 그러하다, 아직 아니다, 이렇게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